전주 시외과 은은한 안개가 낀 봄 아침. 나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7년이 넘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무도 없는 이 작은 한옥에서 나는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윤정희. 62. 남편은 예전 전주대 근처에서 목공소를 운영했고 나는 도서관 사서였다. 자식은 없었다. 조용히 살다 보면 마음도 같이 말라간다. 그러다 매년 가을마다 감나무 박스가 하나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나보다 12살 어린 친구. 예전 대학 동기였던 민철의 조카, 정우. 그는 충청도 산골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 쑥, 직접 말린 귤피, 그리고 손편지. 그 편지는 늘 짧았다. 이모님, 올가을엔 감이 달아요.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작년 가을엔 감이 아니라 정우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모님, 감은 드셨어요? 감기 안 걸리셨죠?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다. 바람 맞은 사람처럼 약간 거칠면서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했다. 한번 충청도 내려오세요. 지금 감이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 예뻐요. 망설였지만 어느 날 아침 차가운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났다. 왜 안 가?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난 전주 버스터미널에서 아침 첫 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다. 그는 농장의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점퍼, 검정 고무장화, 약간은 헝클어진 앞머리. 그의 손에는 감이 묻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는 웃으며 내 짐을 받아들고 앞서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젊었다. 예상보다 더 남자였다. 한옥의 대문을 지나 작은 마루에 들어서자 달짝지근한 감 냄새, 구운 고구마, 그리고 말린 한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은 따뜻했고 창문으로 햇살이 흘렀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잠깐 웃고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무생채, 직접 딴 감귤차까지 준비해줬다. 그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팔뚝 위에는 감나무 가지가 그려진 작은 문신이 있었다. 직접 그린 거예요? 예쁘다. 예, 할머니 사진 보고요. 그는 말없이 내 쪽으로 담요를 건넸고 그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자 나는 심장이 살짝 떨렸다. 이모님. 예쁘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늙은 여인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얇은 면 잠옷을 입고 한옥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삐걱대는 소리.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그의 손, 눈빛, 낮은 목소리. 새벽녘, 감잎차 냄새에 눈을 떴다. 주방에 가니 정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감잎차 끓였어요. 감잎은 혈관에 좋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빈 치마에 한복 저고리 같은 흰 셔츠를 입었다. 목을 감싸는 단추가 촘촘했고 허리를 강조한 리본을 맸다.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정말 시골의 봄 아침 같으세요. 눈이 맑아져요.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감각. 그날 하루 나는 여자로 살았다. 누군가의 손길을 상상하며 향기와 따스함을 느끼며 그날 오후
한옥의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은 부드럽고 감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정우는 뒷마당에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은은한 그림자가 생겼다.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르고 그의 티셔츠는 피부에 밀착되어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내 눈이 그와 마주쳤을 때 그는 천천히 웃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웃음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점심 후 그는 마루에 앉아 감잎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차를 내렸고 은은한 닭이 세트에 직접 고른 자주색 한복 치마와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옷의 소매는 살짝 비쳤고 허리를 감싸는 얇은 끈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입을 법한 분위기네요. 나는 웃으며 차를 내밀었다. 그럼 당신은 신랑?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그 손끝이 다시 한번 내 손등을 스쳤다. 이번엔 오래 머물렀다. 이모님. 정희 씨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그냥 정우라고 해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긴장이 맴돌았다. 저녁 무렵 그는 집 뒤에 있는 작은 온실로 데려갔다. 그곳엔 온갖 향초와 허브, 그리고 감나무 묘목들이 자라고 있었다. 공기는 습했고 내 숨결은 점점 뜨거워졌다. 여기선 아무도 없어요. 때때로 숨고 싶을 때 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레 온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었다. 한복 치마의 옆 트임으로 살짝 드러난 내 종아리를. 그가 흘끗 쳐다보았다. 예쁘세요. 정말.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내 손목과 목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고 온실 문이 덜컥거렸다. 그가 순간적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문이 흔들려서 놀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까웠다. 숨결이 내 이마에 닿았고 나는 몸을 굳혔다. 정희 씨, 무섭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있는 거예요. 다시 느끼는 건 오히려 고마워요. 그는 내 손목을 감싸듯 잡았다. 작지만 단단한 그의 손. 그 안에 내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전통 무늬가 들어간 얇은 파자마를 입고 다다미 방에서 누워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 얼굴을 비췄고 나는 내 몸이 더 이상 늙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남겨놓은 흔적은 거울보다 진실했다. 그리고 방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스르륵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혹시 감입차 더 드릴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일어나 조심스레 문 가까이로 다가갔다. 같이 마셔요. 그의 눈이 커졌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말없이 감입차를 마셨다. 달빛과 촛불이 섞인 그 빛 속에서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깨어났다. 정우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우가 마을로 나간 날이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간다고 했다. 시장에 갔다가 밭도 들를 거예요.
늦을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그가 떠나고 나서도 집엔 그의 흔적이 가득했다. 목욕 수건, 감입차 향.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리우면 마루에서 바람 쐬세요. 정우 드림. 나는 그 메모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우면 이란 말이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점심 즈음, 나는 조심스레 한지로 덮인 작은 수납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 사진들과 오래된 필름 카메라, 그리고 노란빛이 도는 편지 봉투가 몇 개 있었다. 그중 하나엔 어릴 적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를 펼치자 정우의 글씨체였다. 어릴 적, 혼자 감나무에 올라가 떨어졌다던 이야기. 할머니가 해준 달래된장국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모든 걸 전해주고 싶다. 따뜻한 사람에게. 나는 괜히 눈물이 났다. 그의 감정은 조용히 이 집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단지 이모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나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엔 햇빛이 더욱 따뜻해졌다. 나는 하늘색 치마와 목선이 드러나는 면 블라우스를 입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그늘 아래 나가 앉았다.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흔들릴 때 살갗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그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조금 오래 걸렸어요. 마을 이장님이 감자를 주셔서. 그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여기저기요. 예뻐요. 아니, 오늘따라 더.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웃고 고개를 돌렸다. 오늘 그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감나무 뒤편의 작은 문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문 안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한옥 창틀, 나무 벽, 그리고 정우가 손수 만든 목재 의자. 마루 끝에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 그곳에는 손때 묻은 책과 오래된 턴테이블. 그리고 벽엔 작게 적혀 있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사람.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여기서 음악도 듣고 글도 써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땐. 이젠 혼자 아니잖아요. 나는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정희 씨. 이 공간에 당신이 있는 게 이상하게 어울려요. 나는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앉은 채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나는 그의 무릎 옆에 앉았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손끝이 귓불을 스칠 때 나는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여기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짧았지만 깊었던 그 접촉에 나는 몸을 떨었다. 더는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거울을 보았다. 얇은 실크 파자마 위로 진주 귀걸이를 걸고 발목엔 정우가 사준 회색 실내 슬리퍼. 나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들어오지 않음을 고마워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오늘 이상하게 일찍 깨어났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새로 산 분홍 빌린넨 원피스를 꺼냈다. 단추가 목까지 올라오는 단정한 스타일. 허리는 슬쩍 잡혀 있었고 소매는 칠부로 손목을 드러냈다. 속옷은 밝은 회색의 얇은 레이스. 그가 보지 않더라도,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여자이고 싶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하나로 묶고 입술엔 살짝 장밋빛 틴트를 발랐다. 정우가 마루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정희 씨, 오늘은 참. 그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왜요? 그냥 예쁘세요.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어서요. 나는 웃었지만 내 뺨은 이미 따뜻해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비가 내리는 감나무 사이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여기 숨겨진 곳 하나 더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산책길 끝자락에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거긴 오래된 헛간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아늑한 벽난로와 손수 짠 이불이 있었고 중앙엔 감색의 작은 러그가 깔려 있었다. 여기서 할머니랑 자주 놀았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그는 내 옆에 앉으며 손을 뻗어 내 발목을 감싸고 있던 얇은 회색 양말을 바라보았다.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정희 씨는 항상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그가 말했다. 나는 살짝 웃었다. 그냥 오래된 습관이에요. 누군가 볼지 몰라도 나는 내가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멋인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내 손등을 매만지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엔 갈망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조심스러운 존중이었다. 정희 씨, 오늘 하루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오두막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오래된 책을 함께 읽었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살짝 머리를 올렸고 나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밖엔 계속 비가 내렸고 우리는 그 비를 핑계 삼아 세상과 멀어져 있었다. 해 질 무렵 그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나 혼자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조심스러워서 더 천천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그 입맞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온몸이 반응했다. 숨결이 떨렸고 가슴이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가슴 위엔 그의 손자국 같은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속눈썹 위엔 눈물 아닌 떨림이 맺혀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너무 좋았다. 5번째 날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비는 멎었고 마당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감잎들이 반짝이고 바람은 낮고 느리게 불었다.
나는 오늘 다른 옷을 꺼냈다.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 발엔 얇은 살색 스타킹과 정우가 눈여겨보던 회색 슬리퍼.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그 안엔 작은 떨림과 기다림이 있었다. 정우는 마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 씨. 아니, 오늘은 그대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오늘은 호숫가에 가요. 감나무 밑보다 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는 트럭을 타고 마을 외곽의 조용한 호숫가로 향했다. 가을빛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한 그 숲길을 지나 도착한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잔잔했다. 그는 피크닉 돗자리를 깔고 직접 만든 주먹밥과 귤을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내 무릎 위에 담요를 올려줬다. 오늘은 말없이 그냥 곁에 있을래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팔이 천천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따뜻함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햇살 속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쉬며 함께 있는 시간을 음미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무렵 호숫가 입구 쪽에서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낯선 남자가 내렸다. 검은 정장 바지, 각진 얼굴, 왼쪽 볼엔 작은 흉터.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윤정희 씨 맞으신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우도 경계하듯 내 곁에 섰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요. 그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흑백, 오래된 사진.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옆에 아기. 이 사진. 어떻게? 그 아이, 제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다리는 순간 굳어버렸다. 서울 고아원에서 자랐고 최근에서야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엔 윤정희, 전주. 이 이름과 주소가 있었어요. 정우는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 아이, 너였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얼굴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조용히 내 손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떠났다. 소리 없이.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안고 울었다. 정우는 내 곁에 다시 다가와 조용히 나를 안았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있을게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오래도록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아침. 방문 앞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나는 기다릴게요. 정희 씨가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나의 첫 번째 봄입니다. 정우. 나는 그 쪽지를 품에 안고 작은 가방을 챙겼다. 서울로 가야 했다. 이야기를 마주하기 위해. 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 감나무 아래.
그의 따뜻한 손으로 덮였던 나날 속으로